시작됐습니다.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 태국을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이른바 탁구 사건으로 무리를 빚었던 이강인이 손흥민의 골을 도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에 강경파로 꼽히는 임현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임 후보는 당선 직후 총파업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의정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98%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노사 간 막판 협상이 진행되는데 결렬될 경우 내일 첫 차부터 파업이 진행됩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2대가 추돌하면서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남 광양에선 모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미국 볼티모어 다리 붕괴 사고로 6명이 실종된 가운데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테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일단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의료 대란 소식입니다. 정부가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미루면서까지 대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전공의들은 무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는데요. 다만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전정인 기자입니다. 수술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진의 안내를 받으며 병원 심혈관 센터를 둘러봅니다. 충북 청주의 한 2차 병원을 찾은 윤 대통령은 의료진들을 격려했습니다. 비상의료 체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서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의료계와 건설적 협의체 구성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주요 관계자들과 첫 만남을 갖고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다만 집단 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나 전의교협 등 교수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더 좀 확대를 하고 해가지고 이러한 대화를 계속 좀 이어가도록. 윤 대통령은 또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 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의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5월까지는 증원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 의사들의 빈자리는 진료 지원 간호사라고 하는 PA 간호사가 채워왔는데 이 PA 간호사의 숫자를 1,9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쐐기를 박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한효혜 기자입니다.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후속 절차를 5월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학교별 배정을 확정한 만큼 내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게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 입학 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술장 보조와 검체 의뢰 등의 역할을 하는 진료지원 간호사인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제도화도 추진됩니다. 현재 5,000명의 PA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는 앞으로 1,900여 명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으로 수술과 외과 등 4개 분야에 대해 교육과 훈련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앞으로 심혈관과 신장투석 등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시범 사업 운영에 내실을 다질 계획입니다. 정부가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며 교수들을 향해서도 대화에 나서달라고 설득했지만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회의를 통해 내일까지 자발적으로 서명한 교수의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부는 의료계 사이에서 비난과 압박을 당하는 전공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공의 보호센터 대상을 교수로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교우신고센터에는 총 84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앞으로 익명신고를 원칙으로 해 더 많은 전공의와 교수를 보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한편 의료계에선 의사협회 차기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 대정부 강경투쟁을 주장하고 있는 임현택 후보가 신임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이 정부와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임현택 회장은 총파업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작부터 정부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용수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임현택 후보는 득표율 65%로 주소 후보와 30%포인트 이상 격차를 기록하며 당선됐습니다. 의료계를 지휘하는 보스 역할이 아니라 의사들의 의견을 대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들께서 주신 무거운 믿음 아래 앞으로 3년간 제게 주어진 역할을 임 당선인은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을 5번 연임한 인물로 필수 의료지만 기피과로 분류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수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최근에도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온건파와는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을 오히려 500명에서 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2000명 증원 방침의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임 당선인은 당선 확정 이후 취재진에게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든가 민형사 소송이 들어온다든가 이럴 때는 대한의사협회가 결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의협은 앞으로 기존 비대위 체제에서 임현택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체제를 전환해 투쟁 동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오늘 노사 간 최종 합의가 불발되면 당장 내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가는데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걸로 예상됩니다.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어제 실시한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 98.3%의 찬성률로 파업안이 통과됐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에 참여하는 65개사 중 61곳이 단체 교섭 대상이며 전체 조합원 수는 18,000여 명입니다. 쟁점은 임금 인상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9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시급을 12.7% 올려달라 요구하는 반면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2.5% 인상만 가능하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노사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협상을 진행합니다. 합의가 최종 불발되면 내일 첫 차 시간인 새벽 4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400여 개 노선 7천여 대의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예상돼 출퇴근길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실제 파업이 진행되면 지난 2012년 부분 파업 이후 12년 만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고 막차 시간도 1시간 연장하는 등 긴급 수송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오늘 새벽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화물차 2대가 추돌하면서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남 광양에선 모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대형 화물차 한 대가 비상등을 깜빡이며 멈춰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부겨준 아들목 인근을 달리던 25톤 트레일러가 앞서 가던 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톤 화물차를 몰던 운전자가 얼굴에 철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새까맣게 탔고 창문은 검게 그을린 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전남 광양시 중동의 한 모텔 3층에서 불이 나
투숙객 5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전남 무안군의 한 고등학교에선 체육관 외벽 전동 블라인드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체육관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미국 볼티모어에서 컨테이너 선박이 다리와 충돌해 교량이 순식간에 붕괴하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명을 즉시 구조했고 6명은 실종됐는데요.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거대 선박과 대형 다리의 교각 부분이 충돌하더니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No way! The Key Bridge, the Francis Scott Key Bridge just got hit by a cargo ship. 볼티모어항을 출발해 스리랑카로 향하던 컨테이너 선박 달리호와 충돌해 2.57km의 교량이 30초도 안 돼 붕괴했습니다. Two people from the water. One individual refused service and refused transport. Essentially, that person was not injured. However, there was another individual that's been transported to a local trauma center that is in very serious condition. 인부 8명 중 구조한 2명 외에 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당초 대형 참사가 예상됐지만 충돌 직전 이상을 감지한 선박이 조난 신호를 보내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Many of the vehicles were stopped before they got onto the bridge, which saved lives in a very, very heroic way. 현지 언론에 따르면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시 다리를 지나던 차량은 없었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차량 수색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박의 동력에 문제가 생겨 방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So the top port in America for both imports and exports of automobiles and light trucks. Around 850,000 vehicles go through that port every single year. And we're going to get it up and running again as soon as possible. 당국은 테러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최근 오름세를 보이는 물가를 점검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인천과 수원을 찾아 후보들과 함께 지지를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충북 충주와 청주 일대 전통시장 등을 돌며 시민들을 만납니다. 오늘부터 엿새 동안 22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됩니다. 전 세계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14만 7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아무런 실체도 없는 유령 회사를 상장이 예정된 유망 기업이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17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언론 기사 형식의 허위 광고까지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흰옷을 입은 남성이 수갑을 찬 채 경찰의 설명을 듣습니다. 비상장 주식 투자 리딩방을 운영한 사기 조직의 총책 4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 일당은 지난 2021년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 기업을 표방하는 B기업이 곧 상장 예정이라고 속여 액면가 500원 상당의 주식을 10,000원으로 부풀려 판매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B기업이 해외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는 광고를 낸 뒤 최대 1000%의 고수익을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세워진 이 회사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유령 업체로 이렇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만 548명, 피해 금액은 175억 원에 달합니다. 이 조직의 총책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사설 금고업체에 현금 41억여 원을 숨기는 꼼수를 부렸지만 결국 5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당했습니다. 특히 서로 가명을 쓰며 점조직으로 활동했는데 A씨에게 수익 분배를 받는 외에는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41명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수사기관과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붙잡힌 일당은 6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는데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계좌 송금 대신 직접 만남을 유도했고 만날 땐 한국인들만 동원했습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사무실에 들어온 한 남성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여성에게 건넵니다. 곧이어 여성은 개수기를 동원해 돈을 셉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자금 관리책에게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로부터 6억 2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행됐다고 속이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약관 위반인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돈을 가로챌 때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신 한국인으로만 구성된 수거책들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안심시켰습니다. 한국어가 유창한 한국인을 1차 수거책으로 보내야만 들통이 안 나겠죠. 한국인을 이용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중국에 있는 총책은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했고 수거책이 검거되면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꼬리를 잘랐습니다. 무등록 환전상을 운영하는 한국인을 국내 총책으로 영입한 뒤에는 환전상을 거점 삼아 범죄 활동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조직원 9명 중 사기 등의 혐의로 6명을 구속하는 한편 중국 총책을 특정해 인터폴에 수배 조치를 내렸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타조가 도로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도심 한복판에 실제로 타조가 나타났습니다. 이 타조의 질주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다행히 별다른 사고 없이 1시간 만에 다시 동물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타조, 최근 가슴 아픈 일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자세한 내용은 윤기란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의 한 도로입니다. 달리는 차들 사이로 갑자기 웬 타조 한 마리가 뛰어나옵니다. 어머!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도로를 헤집고 다니는 타조. 달리던 트럭과 작은 충돌도 발생합니다. 어떡해! 받았다. 뛴다. 인근 생태체험장에서 탈출해 거리 곳곳을 뛰어다닌 타조는 1시간 만에 인근 공장 앞에서 포획됐습니다. 많은 차가 달리는 도로에서 소동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부상자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찰과상을 입은 타조는 원래 있던 생태체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타돌이라는 이름의 4살 된 수컷 타조는 지난달 함께 지낸 암컷 타조가 죽은 뒤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그게 것들이 얘가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혼자 있고 그러니까 달리 우리가 어쨌든 잘못한 거고. 지난해 3월엔 동물원을 탈출한 얼룩말 한 마리가 서울 도심 한복판을 2시간 동안 활보하다 생포된 소동도 있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글로벌 대세그룹 뉴진스가 컴백 계획을 알렸습니다. 소속사 측은 어제 5월 24일과 6월 21일에 한국과 일본에서 더블 싱글을 발매할 예정이라며 공지를 통해 컴백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더블 싱글은 각각 총 4개의 트랙으로 구성돼 있고 특히 5월에는 더블 싱글 수록곡은 일본 CM송으로 선공개될 예정이라는데요. 일본에서의 정식 데뷔를 알리는 쇼케이스 첫 팬미팅 장소는 도쿄돔으로 결정됐습니다. 뉴진스는 이 대규모 팬미팅을 시작으로 2025년에 있을 월드 투어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앨범과 함께 예고된 뉴진스의 컴백 소식에 많은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원숭이 퇴출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수백 마리의 원숭이들이 도로를 점령한 이곳, 바로 태국 중부의 관광도시 로뿔인데요. 원숭이가 떼를 지어 움직이면서 괴성을 지르고 사납게 싸우기도 하는 바람에 도심 교통이 마비되기 일쑤입니다. 급기야 주거지에 출몰해 피해가 잇따르자 태국 정부가 최근 원숭이를 집단 포획하는 작업을 시작한 건데요. 이 원숭이들은 관광객들이 주는 음식으로 살아가면서 개체수가 늘었지만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이 줄어들자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태국 정부는 원숭이에게 공격을 당한 주민에게 최대 10만 bat, 우리 돈 37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주고 포획한 원숭이들은 지역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거쳐 로프리주의 원숭이 공원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블의 히어로 블랙 위도우 역의 스칼렛 조한슨이 공룡 영화 쥬라기 월드 4에 출연할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미국의 한 매체는 배우 스칼렛 조한슨이 유니버셜의 새로운 영화 쥬라기 월드에 합류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논의가 성사되면 조한슨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이어 또다시 거대한 프랜차이즈의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쥬라기 시리즈는 1993년 스필버그의 쥬라기 공원으로 시작돼 전 세계적으로 60억 달러, 8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메가 히트작인데요. 이번 새 영화는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의 가렛 에드워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쥬라기 공원의 데이빗 코앱이 각본을 집필하면서 내년 7월 개봉이 예정돼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4.10 총선이 이제 정확히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오차 범위를 넘어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야는 모두 몸을 한껏 낮추면서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선우 기자입니다. 50.4%와 35.3%. 만약 내일이 선거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당을 뽑을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 절반이 민주당을 선택한 건데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민주당은 5.5%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3.7%포인트 하락해 여야 지지율 차이는 15.1%포인트,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각 당이 보는 판세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승리 가능성이 큰 우세 지역을 약 110곳, 국민의힘은 82곳을 우세 지역으로 판단했습니다. 62곳은 여전히 판세를 알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총선 승리의 가늠자가 될 서울 수도권 판세는 오리무중입니다. 서울 핵심 승부처 한강 벨트 중 하나인 용산과 광진을 모두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띄고 있고 대권 잠룡 간 빅매치가 이뤄지는 경기 분당 갑과 반도체 벨트 요충지이자 첫 의석 쟁탈전이 벌어지는 평택 병도, 승부를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여야가 몸을 낮출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것 자체는 분명합니다. 수도권, 충청, PK 이런 데서 일정한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백중이 너무 많아서 예측하기 어려운. 이번 주부터는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 조국 신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변수가 나타나서 그 수치가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좀 유동적이고. 투표율에 따라서도 승기가 갈리는 만큼 여야 모두 낙관론보단 긴장감을 가져간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선거 막판 보수층 표심을 결집시키는 이른바 집토끼 잡기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위기에는 단합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김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30여 분간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과 국정 전반과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국정 전반과 현안들 그리고 살아오신 이야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엔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도 함께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위기일 때 뜻을 모아서 단합하면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후 한동훈 위원장은 울산, 양산과 부산을 찾아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산업 역군들의 도시고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사실상
주역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총선을 보름 앞두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영남권 지지율 하락세가 감지되자 지지층 결집에 나선 행보로 풀이됩니다. 한 위원장은 민생을 망치는 범죄자들을 심판하겠다며 야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민생을 챙기겠다고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재판을 두고 검찰 독재 국가의 실상이라며 날을 세웠는데요. 수도권 승부처를 돌면서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유승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출근길 인사를 합니다. 대장동 재판 출석 전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서울 서대문갑 후보를 틈새 지원했습니다. 검찰 독재 심판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인데 자신의 재판 문제 역시 법원이 아닌 검찰이 문제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검찰 독재 국가의 실상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엔 곧장 자신의 목요인 중앙대로 달려가 류삼영 서울 동작을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82학번 이재명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의롭고 정의롭고 진실합니까? 의혈 중앙인 후배 여러분. 이 대표가 류 후보를 지원한 건 벌써 세 번째로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경찰 출신인 류 후보도 윤석열 정부 심판을 앞세워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투표를 잘못했어요. 제대로 투표하지 않으면 남은 3주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수도권 박빙 선거구를 잇따라 찾아 재차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재판 일정에 맞춰 최대한 차질 없이 선거 유세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당분간 총선 최대 격전지 수도권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선거 유세를 마치고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법정에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없어도 재판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재판부는 총선 전날에도 법정에 나올 것을 명령하며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우종환 기자입니다. 법원이 강제구인을 경고한 지 일주일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 반복됐는데 오늘 나오신 이유 한 말씀 해주시죠. 법정에선 이 대표는 제가 없어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느냐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걸 두고 코로나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을 수 있는 게 시민의 권리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고 신문도중 유 전 본부장이 코로나 통증을 호소하면서 2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오는 29일과 4월 2일, 총선 전날인 9일까지 총선 전 3차례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여당 나경원 후보 재판은 선거 기간에 빼주면서 야당 대표의 재판을 선거 직전까지 잡는 건 가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주면 특혜 시비가 나올 거라며 이 대표가 예정대로 안 나오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과 조국 대표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은 없을 것이라며 단언했는데요. 조국 혁신당을 견제해오던 민주당 역시 합당은 어려울 것이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내용은 장명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이 우군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합당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상당 기간 서로 협력은 하겠지만 당장 무슨 합당을 하거나 이렇게는 어렵지 않겠어요? 중도층까지 흡수해 제1당이 돼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조국 혁신당의 선명성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합당 가능성에 여지를 두면 몰빵론이 안 먹힐 수 있다는 우려도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총선 이후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그 이유는 다릅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과 7공화국 완성을 위해 민주당 밖에서 더 진보적인 정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힌 겁니다. 조 대표는 검찰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전현직 검찰총장을 부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가장 활발히 활용되었습니다. 일각에선 조 대표의 독자 행보가 대권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조 대표는 대권을 생각해 본 적 없다면서도 정당을 만든 이유가 해결되기 전까지 정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연합은 물론 국민의 미래까지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지율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상승세가 실제 투표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서영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서 조국 혁신당이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을 제치고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선 비용 마련을 위해 출시한 펀드는 54분 만에 목표치의 4배인 200억 원 완판에 성공했습니다. 말 그대로 돌풍이란 평가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선명성이 표심을 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검찰 정권 종식, 한동훈 특검법 등 과감한 투쟁성을 앞세워 정권 심판론을 총선 화두로 부각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이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조국 혁신당에 대한 기대를 하시고 있고 그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실망한 진보층도 일부 흡수한 걸로 보입니다. 정권 심판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마땅치 않았던 사람들이 대안을 못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안을 발견한 거예요. 다만 이 지지율이 총선 당일 투표장으로 연결될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립니다. 지난 21대 총선 직전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1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열린민주당은 실제 투표에선 5%대의 득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는 국회팀 최돈희 기자와 정치권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 기자, 일단 지금 여당 출입하고 계시잖아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서요. 선거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위원장은 발언 대부분을 운동권 심판론에 무게를 뒀는데 최근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면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들 그리고 통진당 아류의 종북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됩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동료 시민들께서 일상에서 느끼는 경제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최근 전직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공동 민생경제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종북 세력에게 나라를 내주지 말자는 내용의 현수막 게재를 철회하라고 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AI 시대에 웬 종북몰이냐며 즉각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이념 문제에서 좀 민생 문제로 전략을 바꾼 것 같은데 이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최근 저조한 지지율을 돌파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선거를 2주 앞둔 상황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야권을 비판하는 네거티브 전략이 한계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민생회복 같은 정책 메시지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의료계 간 중재 역할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대통령실도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한 위원장 전략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네, 민주당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략을 바꿨다면 민주당은 그동안 주장해왔던 이 정권 심판론, 이 전략을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지지율도 그렇고요. 선거가 임박하면서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자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사복을 채우느라고 그 권력을 사유하고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 그 자리에서 내쫓아야죠. 박근혜 정권의 그 국정농단을 촛불 하나 들고 그 추운 겨울 거리에서 박근혜 국정농단을 시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다시 거론하며 정권 심판 수위를 끌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 선거 초반 검찰 독재 타도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발언을 들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죠. 갈수록 힘을 받고 있는 정권 심판론의 기세를 적극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반윤 정서를 아예 전면에 내세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세 배경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모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총선 이후 전국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이처럼 거칠어지는 야권에 여권도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조국 교수께서는 끌어내린다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그거는 반민주주의적인 행위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권 심판론 확산세를 끊고 가야 한다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만약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가게 주인들은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짜 신분증으로 가게 주인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서 처벌이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CCTV에 신분증 검사를 하는 장면이 남아있다면 정부가 처벌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주점입니다. 2년 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점주가 화장을 한 앳된 손님의 신분증도 검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자신과 닮은 성인의 신분증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는 처벌을 안 받으니까 얘네들은 뭐 당할 염려가 없어요. 너무 억울해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단골도 다 끊겼죠. 그리고 월세는 또 월세대로 나가죠.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엔 청소년이 나이를 속인 경우 점주가 신분증 검사를 하는 정황이 CCTV에 담겨 있다면 영업정지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신분증을 검사했을 때는 당시 주점에 있던 증인이 진술을 해주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바뀐 법령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CCTV에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만 있어도 그럼 이분은 CCTV를 실제로 확인했구나라는 것이 인정돼서 그렇게 속은 것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는 영업정지 여부를 놓고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바뀐 법령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내일부터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이 처음 적용된 매입 임대주택 약 4,000호에 대한 입주 모집이 시작되는데요. 최근 2년 내 출산 자녀가 있는 가구나 무주택자, 미혼 청년은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1년간 물가 전망,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5달 만에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2%로 지난달보다 0.2%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농산물 같은 체감 물가와 국제유가 상승,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가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생깁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보험 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발급한 정보를 경찰에 제출해 간편하게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약 14,000명 정도가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거리에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활기참보다는 엄숙함과 차분한 가운데 치러졌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루살렘 거리에서 퍼레이드가 펼쳐졌는데요. 거리에는 거대한 노란 풍선이 놓여 있고 노란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표 명절 부림절을 기념한 행사인데요.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해 인질로 잡혀있는 가족들은 이날 석방을 요구하며 행진에 나섰습니다. 원래는 화려한 의상과 축제로 떠들썩한 축제지만 축제를 즐길 때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아 차분하게 진행됐는데요. 내년에는 모두가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축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형형색색의 가루를 던지며 신나게 점프를 하기도, 노래를 부르며 한껏 흥을 즐기기도 하는데요. 어떤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형형색색의 가루를 던지며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인도 전역의 도시에서 열리는 힌두교 축제, 홀리가 열리고 있는 현장인데요. और हम सब मिलके बहुत खुशियों से बहुत दिन से प्रतीक्षा करने के बाद आज का दिन हम लोगों को मिलता है और हम लोग जी जान से इसको खेलते हैं. 행사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색상의 가루들은 사랑, 희망, 소망 등 다양한 의미를 지녔는데요. 서로에게 가루를 뿌리며 지난 날들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매년 관광객들이 이를 보러 찾아온다는데 올해도 많은 이들이 함께 축제를 즐겼다네요. 얼마 전 드래곤볼을 그린 작가가 세상을 떠났죠. 추모하는 마음과 그를 향한 팬심이 벽화에 고스란히 담겼다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페루의 거리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번 달 초 고인이 된 일본 애니메이션 작가 도리야마 아키라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한 초상화입니다. 45명의 예술가가 참여해 길이 110m, 높이 6.6m의 벽화를 완성했는데요. 80갤런의 페인트와 500개의 색상을 이용해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11일에 걸쳐 완성된 이 작품이 얼마 전 대중에게 공개됐는데요. 드래곤볼을 사랑했던 국내외 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 지표면이 습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만들어졌는데요. 특히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져 있고요. 광주와 무안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이 되면 안개는 걷히겠고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6도, 대전과 무주는 1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에서 9도가량 높겠는데요.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1.8도, 서울 4.5도, 대구는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춘천과 강릉 17도, 대구 18도, 광주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경남 해안과 제주에는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